한국박물관, 그냥 일본 흉내낸 거 아닙니까? 도쿄 문부과학성 회의실에서 한 일본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뒤 바로 그 남자가 이렇게 털어놓았죠.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 도쿄 최고 관료인 그는 한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울에 도착해 단 한 장면을 보고 자신의 신념을 버렸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나라라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키야마 류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도서관 문화기획실장으로 25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세대는 다 그랬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고 한국은 늘 우리 일본을 따라하는 골칫덩어리 따라쟁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 철학이었고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였으며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청각장애인 직원이 당당히 일하는 모습, 비용 없이 제공되는 모든 문화체험들,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목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본 최고 문화 전문가였던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3일간의 경험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거든요. 한국은 늘 우리 일본을 따라하죠. 문화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전통이라는 건 우리 일본이 전수해준 거고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특히 박물관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떠들어댔죠. 우리 도쿄 국립박물관만큼 체계적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전시 기법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나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박물관이 대단하다던데요? 사토도 거들었어요. 돈을 받지 않는데 일본보다 좋다던데요? 야마다까지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감동한다던데요? 유튜브에도 온통 한국 박물관 칭찬 영상들이 넘쳐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마케팅이겠지. 과장된 홍보일 거야.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을 텐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니시다 부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키야마 실장 정말 그런가 보군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우리를 앞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오시오. 정확한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저는 마지못해 출장을 준비했어요. 뻔한 결과겠지. 가서 보면 별거 없을 텐데. 그렇게 확신하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공항철도 시스템이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편리했거든요. 자동 발권 시스템, 완벽한 다국어 안내,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공항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호텔로 가는 길에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거리의 깨끗함, 질서정연한 모습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박물관은 분명 다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였는데 박물관 앞 풍경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 연인들, 학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나? 입장료가 엄청 비싸겠구나. 일본 국립박물관은 평일에도 한산한 편인데 여기는 주말이라 그런지 북적북적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물관 외관부터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건물은 정말 멋지네.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부실할 거야. 3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그때 들은 대답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관람은 무료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돈을 받지 않는다고요? 정말 비용이 없나요? 김민지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상설전시관과 어린이박물관은 모두 비용 없이 관람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국립박물관은 어른 1000엔, 학생 500엔인데 여기는 정말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무료 관람권을 받아들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홀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최신 디지털 패널들,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 QR코드로 연결되는 상세한 설명들. 일본어 브로셔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인데.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사고대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들, 고구려 고분. 벽화 보건품, 백제의 화려한 금관들 하나하나가 모두 수준 높은 전시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유물들이 있었나? 처음 보는 것들이 많네.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유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 전해진 문화의 원형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조각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한 작품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호류지 절의 목조방가 사유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급히 설명판을 확인했습니다.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 삼국시대 6세기에서 7세기 국보 제83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호류지 상의 원형이 여기 있다는 말인가?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삼면관의 보관 형태, 가슴과 허리의 처리, 무릎 및 옷자락의 표현 모든 것이 호류지 상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이 훨씬 더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문화의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인 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거든요. 일본이 문화를 전해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건가? 주변의 다른 불상들도 살펴봤습니다. 백제 금동대양로, 신라금관, 고구려 벽화의 복원품들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이런 문화재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저는 점점 더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제 문화재들을 보면서 일본 아스카 문화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느꼈어요. 아스카 문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관람하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방가사유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놀랐구나. 호류지 절에서 수없이 봤던 그 아름다운 자세, 그 신비로운 미소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더욱 완벽했어요. 손끝의 섬세한 표현, 옷주름의 자연스러운 흐름, 얼굴 표정의 깊이까지. 이게 원형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 불교 조각의 걸작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틀렸다는 말인가?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유물들이었습니다. 백제 금동대향로를 보면서 일본 정창원의 향로들을 떠올렸어요. 이런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진 거구나. 신라금관의 정교함, 고구려 벽화의 생동감, 가야 토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건가?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문화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람하던 중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어 안내판에서 작은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선의로 알려드리려고 박물관 직원에게 다가갔는데 박현수 직원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돌아서더군요. 저는 순간 불쾌했습니다. 역시 일본인을 좋게 보지 않는구나.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별로네. 속으로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나려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셨나요? 저는 조금 화가 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어 안내판 오타를 알려드리려 했는데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 그분은 청각장애인이세요. 갑자기 외국어로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던 표정이 사실은 당황이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를 푸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같이 둘러볼까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있는 점자 안내판, 휠체어를 위한 완벽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네요.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점점 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거든요. 박현수 직원분도 청각장애인이시군요. 네, 우리 박물관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일해요. 이수정 자원봉사자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를 체험 프로그램 구역으로 안내해 줬어요.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김치 담그기를 배우는 서양인 가족들, 전통차 만들기를 체험하는 일본인 학생들까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참가비가 얼마인가요?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답했습니다. 모두 돈을 받지 않아요. 재료비도 없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체험 하나하나에 모두 돈을 받거든요. 정말 다 비용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한지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봤어요. 강사 박영희 씨가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완성된 한지를 받아들고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박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기념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문화 나눔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구역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전통놀이를 하고 부모들과 함께 역사를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일본에서는 박물관이 너무 격식적이고 딱딱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수정 자원봉사자와 함께 더 깊이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체험 코너였어요. 실제 문화재를 만질 수 있도록 복제품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저는 경탄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관광객이 조심스럽게 청자를 만지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섬세하네요.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문화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도 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감각을 통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 박물관에는 10여 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이 모든 게 비용이 들지 않나요? 네, 모두 무료입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입장료를 받고 규칙을 엄격하게 하며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정 자원봉사자가 제안했습니다. 박물관 카페에서 함께 식사하실래요? 카페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며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수정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호도 되고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화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오후 내내 박물관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 탐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박물관을 다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무료 입장, 완벽한 접근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친절한 서비스 모든 것이 나눔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일본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받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격식을 중시했죠. 하지만 그 결과 일반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문화는 누구를 위한 건가? 보호하려다 보니 정작 사람들과는 멀어진 건 아닐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보호도 되고 있었어요. 저는 탐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 정책이구나.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철학이었거든요. 문화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문화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박물관 운영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장애인도 외국인도 아이도 모두 환영하는 포용의 정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던 거죠. 도쿄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비웃듯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실장님? 역시 별거 없었죠? 사토도 맞장구 쳤습니다. 일본을 따라 한다더니 그것도 어설프게 했겠죠. 야마다까지 거들었어요. 한국은 그냥 마케팅만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다 부장님이 의외라는 듯 반문했어요. 철학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박물관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직원이 당당히 일하고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완벽한 시설이 있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비용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동료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함께 배우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계속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받고 딱딱한 규칙을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니시다 부장님이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키야마 실장? 저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나라라는 것을요.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벽을 허물어야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일본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입장료 인하, 장애인 시설 확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점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타나카, 사토, 야마다까지도 제 의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다 부장님도 서서히 마음을 바꾸셨죠. 아키야마 실장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청각장애인 박현수 직원의 당황스러웠던 표정, 이수정 자원봉사자의 따뜻하고 친절한 설명, 박영희 강사의 세심한 가르침, 비용 없이 제공되는 모든 체험 프로그램들, 함께 웃고 배우는 가족들의 모습. 한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인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함께 나누려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문화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고,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며,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선진국은 벽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여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감동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문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일본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김민지 직원, 박현수 직원, 이수정 자원봉사자, 박영희 강사, 그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저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와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나누는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모든 사람을 품는 나라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감동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